우리 모두는 부모에게서 세상과 삶의 첫 가르침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때로는 엄격한 가르침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심리치료 전문가이신 수잔 포워드 박사님의 통찰이 담긴 책 독이 되는 부모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모의 그림자와 그 그림자가 드리운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심코 의도치 않게 독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았던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진정한 이해와 성찰을 통해 상처는 치유되고 새로운 성장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수잔 포워드 박사님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가족 역학을 면밀히 연구하며 아이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부모의 행동 패턴을 유형화하고 이를 독이 되는 부모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박사님은 이러한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얼마나 깊고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자녀의 전 생애에 걸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탐구하셨죠. 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독이 되는 부모의 유형들은 우리에게 부모-자녀 관계의 복잡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합니다. 첫째, 자녀를 방치하고 자신의 짐을 자녀에게 떠넘기는 부적절한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양육의 역할과 정서적 지지의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불안감과 버림받았다는 깊은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에게서 따뜻한 보호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이러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부모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거나 부모의 책임을 대신 짊어져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은 늘 마음속 깊이 불안을 느끼고 자신을 안전하게 돌봐줄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에 외로움과 무력감을 안고 성장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에게 의존하려 하거나 반대로 타인을 지나치게 불신하는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둘째,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자녀의 독립성을 억압하는 통제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 자녀의 모든 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자녀의 개별적인 생각, 자유로운 감정 표현, 그리고 주체적인 선택권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준과 기대, 심지어는 미처 이루지 못한 꿈에 자녀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 강요하죠. 아이들은 숨막히는 통제와 끊임없는 간섭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잃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중요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독립적인 성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는커녕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늘 불안하고 위축된 채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거나 타인의 지시 없이는 행동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의 통제를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셋째,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거짓으로 혼란과 부정을 일으켜 장기적인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는 알코올 중독 부모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 특히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안겨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알코올 중독 부모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잦은 감정 기복, 그리고 반복되는 갈등과 폭력 속에서 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며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환경은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정서적 상처를 남기고 성인이 되어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맺음에 어려움을 겪거나 스스로 알코올 중독이나 다른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방어 기제를 발달시키기도 하며 끊임없이 부모의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넷째, 잔인하고 비난적인 말로 자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언어폭력 부모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파괴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폭력입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하는 일은 항상 내 기대를 저버리는구나. 너 같은 애 때문에 내가 못 산다와 같은 날카로운 말들은 아이의 마음에 칼날처럼 박혀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무심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며 결국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무능력하며 가치 없는 존재라는 자기 비난과 부정적인 자기인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언어적 학대는 아이들의 자아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며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를 비난하고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다섯째, 아이의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기는 신체적 학대 부모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할 부모의 손이 폭력의 도구가 될 때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공포와 배신감을 경험합니다. 신체적 학대는 단순한 몸의 상처를 넘어 아이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늘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세상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잃고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폭력을 유일한 문제 해결 방식으로 학습하기도 하며 자신도 모르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반대로 폭력에 무기력하게 노출되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신체적 학대는 아이의 발달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부모-자녀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유형의 학대인 성적 학대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이며 그 누구보다도 부모에게서 절대적인 안전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감,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지독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상처는 아이들의 성 정체성, 자아상,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평생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성적 학대는 피해자에게 복합적인 트라우마를 남기기에 반드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심리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자신을 탓하거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 불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독이 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낮은 자존감, 자기 파괴적인 행동, 그리고 건강한 인간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학습되고 내면화된 부정적인 메시지들은 아이들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부적절하며 무가치하고 심지어는 나쁜 존재라는 왜곡된 자기인식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성인이 된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을 주며
때로는 삶 자체를 무기력하고 절망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린 시절 부모와의 역기능적인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으며 스스로를 탓하는 악순환에 빠지곤 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문제들을 자신의 성격 탓으로 돌리거나 단순히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하며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통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더욱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잔 포워드 박사님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논쟁점도 존재합니다. 박사님은 학대적인 부모를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학대자의 통제하에 있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치유 과정에 반드시 그러한 직접적인 대면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대자를 대면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에게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느끼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정서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사님은 극단적이고 심각한 학대의 경우에만 가족 관계를 단절할 것을 권장하지만 학대적인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유지 또는 단절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몫이며 각자의 상황과 심리적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가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각자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안녕과 치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독이 되는 부모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수잔 포워드 박사님은 아무리 깊은 상처라 할지라도 독성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되찾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치유 과정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그로 인해 받은 고통과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마음속 깊이 억압되어 있던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마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애써 부정하거나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진정한 치유는 결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와의 심층적인 치료 상담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꾸준한 자기 긍정 훈련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책임감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자신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용서가 치유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야만 상처가 아물고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박사님은 개인적인 치유와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용서는 부모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가능할 수도 있고 혹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자기 연민이 아닌 자기 존중에서 치유는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무심코 독이 되는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작은 이야기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와 같은 공감의 언어는 아이의 마음에 깊은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둘째, 불필요한 비난이나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아낌없는 격려와 굳건한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아이의 작은 성공에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칭찬해주고 실패하거나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응원해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충분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격려는 아이의 도전 의지를 키워줍니다. 셋째,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기보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아이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인간적인 면모를 배우고 더 큰 배움과 성숙의 기회를 얻습니다. 넷째, 아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의 이루지 못한 꿈이나 과도한 기대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성과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아낌없이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언어적 폭력이나 신체적 학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더라도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잠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감정을 진정시키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게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잔 포워드 박사님의 책은 우리 모두에게 부모-자녀 관계의 본질과 그 안에 내재된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독이 되는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자존감과 건강한 관계 형성 능력에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학대, 정서적 방치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파괴력은 결코 신체적 학대보다 작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이자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아무런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백지와 같습니다. 그 백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줄지는 전적으로 부모인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사랑과 따뜻한 지지, 깊은 존중과 진정한 이해로 가득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세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아이들에게로 결코 대물림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성찰한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사랑 넘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독이 아닌 생명력을 불어넣는 진정한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노력이 모여 더 밝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날개를 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힘껏 날아오를 수 있도록 든든한 바람이 되어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 또한 독이 되는 부모는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너무나 미숙하고 어리석었음을 마음속으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전해봅니다. 남은 시간 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